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월가의 경제 전망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가 몇 퍼센트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충격이 달라질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월가에서 변하지 않는 전망이 있습니다. 금과 관련된 전망인데요. 월가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금을 더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 왜 금을 더 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한번 왔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90일 동안 유예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또 한번 환호를 했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뉴스 기사 보시면은 지난 4월 2일 날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하루였다. 미국 증시 상호관세 쇼크에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스닥의 경우 이틀 연속 5%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2.7%로 출발하면서 트럼프 관세 충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0일 새벽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 폭등했고요. 원자재 시장의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2%나 폭등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많이 폭등한 적은 없었다고 하죠. 트럼프의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쇼크에 따라서 금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금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금 팔 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온 것 아니냐, 역시 시장이 무너질 때는 금 가격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쇼크를 받고 나서 금 가격이 3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은 3월 초에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한참 금 가격이 떨어지다가 12월에 이렇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12월 중순에 이렇게 또 떨어지다가 다시 연초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등 이렇게 금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는 많았다는 점이죠. 물론 하락을 할 때는 하락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관세 쇼크가 금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관세 쇼크로 인해서 증시 급락이 발생을 했고,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많은 계좌에 마진콜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마진콜이 발생했다는 것은 신용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증거금을 채워놓으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바로 채권과 금을 팔아서 증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에 대한 투매가 나타나면서 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관세 쇼크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관세 쇼크에 의한 금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금값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하락한 거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 자산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흔들림, 변동성, 이거는 모든 자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 좀 길게 본다면은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티뱅크, 그리고 맥쿼리,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금값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물리적인 수요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하방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제 불안 속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금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금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값 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자, 특히 중국 인민은행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90일을 유예하면서 중국을 배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타겟이 중국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방안을 모색할 건데요. 여기서 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들 작년에 금 매입이 152%나 확대됐다. 다시 말해서 금 매입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금 매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러시아 제재 이후에 금의 매력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자산이 동결되는데 금은 예외였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국제무역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의 매력이 부각됐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보유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조 속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5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면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인민은행은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꾸준히 지금 금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민은행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 인민은행 왜 주목해야 되느냐? 트럼프가 대중관세를 125%로 올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국은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를 했는데 중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직접적으로 드러났고, 자, 이렇게 된 이상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사례를 참고해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미국의 직접적인 타겟이 됐기 때문에, 자, 미국과 그리고 대결을 하겠다고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 국제적인 고립, 자,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합을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금을 확보하는 것, 그런 작업들도 함께 진행을 할 것이다. 자, 러시아의 사례로 봤을 때 금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 매입 속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금의 중요성, 그리고 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값은 오를 만한 요인이 더 많다는 거죠. 금값이 오를 만한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제 불안 속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자산 해지를 위한 수단이고, 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행보를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금 매장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 가치는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장창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자, 수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월가의 전망처럼 최고 온스당 4,20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언제 사도 이득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자산을 해지하는 역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